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과자들 중에서는 일본이나 미국이 원조인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두고 한국도 표절을 많이 한다 뭐 이런 반응이 종종 올라오는데요. 그 중에선 꽤 억울한 입장인 과자들도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제과업체와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맺고 생산 기술을 이전받아서 만든 제품들이 많거든요. 물론 과거에는 외국에서 잘 나가는 제품들을 거의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많긴 했죠. 이렇게 만든 과자들 중에서는 유독 엄청난 중독성의 과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마트에서 제가 다이제를 보고 잠시 추억에 좀 잠겼었는데요.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이제도 오리온과 영국의 한 제과 기업이 기술 제휴를 맺어서 판매한 제품인데요. 가격 대비 중량이 아주 훌륭했죠. 크기도 크고 열량도 높기 때문에 과자계의 전투 식량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라이선스 계약과 합작 투자로 만들어진 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엔 기업들의 절박한 생존 전략이 숨어 있거든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외국에서 온 한국 과자입니다. 요즘은 외국 과자들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 과자는 선망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들이 외국에 출장 갔다가 과자 사서 오시면 그게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기도 했죠. 지금도 주변에서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과자를 잔뜩 사오긴 하니까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외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던 방법은 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디즈니 만화동산, 두 번째 외국 과자들. 당시에는 미군 부대 물자나 수입품을 팔던 서울 남대문 시장, 부산 국제시장 정도가 아니면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외국 과자를 쉽게 먹을 수 있게 된 건 오리온의 역할이 큽니다. 1980년대 들어서 외국 과자 기업들과 기술 제휴를 맺거나 합작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외국 과자를 국내에서 만들어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오리온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1980년대 초 국내 과자 시장 트렌드는 고급화였습니다. 이 트렌드를 이끈 건 바로 고급 비스킷이었죠. 맥심이 등장하면서 커피와 함께 곁들일 비스킷이 많이 팔렸는데요. 이때 혜태 에이스와 롯데 바다 코코넛이 출시됐고 전부 대박을 터뜨립니다. 이후론 비스킷이 아닌 고급 스낵들도 줄지어 나왔죠. 농심이 생감자로 만든 포테토 칩을 출시하면서 시장 굳히기에 들어갔거든요. 뒤에서 이 감자칩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한국에서 제대로 된 감자칩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급 스낵 취급을 받았죠. 아무튼 많은 기업들이 이렇다 할 제품들을 출시했지만 가장 뒤처져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리온이었습니다. 초코파이라는 명작을 만들긴 했지만은 그 외엔 뭔가 없었거든요. 시간을 갖고 이것저것 만들어 테스트해보면 좋았겠지만은 당시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었던 스낵 시장은 오리온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어기적 거렸다가는 경쟁사들이 시장을 다 장악해버릴 수 있었으니까 다른 방식의 전략이 필요했죠. 이때 떠올렸던 게 외국 과자 기업들과의 협력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검증된 외국 제품의 기술을 들여오면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시작은 영국 맥비티와의 라이선스였습니다. 맥비티는 영국에서 정말 유명한 비스킷 회사인데요. 무려 1830년에 탄생한 곳이고 1980년을 기준으로 봐도 이미 150년의 역사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이 기업의 이름이 생소하시겠지만은 이곳의 대표작인 다이제스티브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은 다이제로 팔리고 있는 그 제품의 원조죠. 오리온은 맥비티와 라이선스를 맺고 생산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다이제스티브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로 사방팔방 소문을 냈죠. 맥비티와 라이선스를 맺고 영국의 선진 기술과 시설을 도입했다고요. 이름이나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외국스러움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는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필 다이제스티브였을까? 이건 제 추측이긴 한데요. 오리온의 초코파이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초코파이와 다이제스티브는 모두 둥근 비스킷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오리온도 둥근 비스킷은 만들 줄 안다는 거죠. 질감이나 맛은 좀 달랐지만 형태는 비슷했기 때문에 오리온이 이미 가지고 있던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맥비티와 오리온의 라이선스 계약은 1997년에 종료되긴 합니다. 15년이나 함께 했으니 그동안 많은 기술과 제조 공정을 배웠겠죠. 그럼 이 다이제스티브를 약간만 바꿔서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겁니다. 이때부터는 다이제스티브에서 맥비티의 로고가 사라졌고 이름에서는 스티브가 빠져서 다이제로 팔리기 시작했죠. 오리온이 서양 비스킷 제조 기술을 체득한 곳이 맥비티라면 일본 쪽도 있습니다. 바로 모리나가. 오리온에서 1979년에 출시한 밀크 카라멜도 이 모리나가의 기술 제휴를 하면서 출시한 건데요. 이것도 꽤 잘 팔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리나가의 스낵류에 도전하기로 합니다. 오토토라는 모리나가의 해산물 모양 과자인데요. 바로 감이 오시죠? 1984년 오리온은 오토토를 바탕으로 고래밥을 출시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모로 매력있는 과자입니다. 일단 보는 재미가 있고요. 안이 비어있는 형태라서 바삭하게 씹히는 맛이 독특했거든요. 고래밥도 초기 광고에서는 모리나가와의 기술 제휴를 굉장히 크게 강조했습니다. 선진 기술력으로 만든 과자라는 거죠. 기술 제휴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그런지 2000년까지는 고래밥 포장지에 그려진 고래 캐릭터도 오토토와 같았는데요. 시즈닝이나 맛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일본 걸 완전히 베낀 게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은 엄연히 정식으로 기술 제휴를 한 제품이고 그렇다고
한다고 속인 적도 없기 때문에 오리온 입장에선 좀 억울하긴 했었죠. 아무튼 이 오토토와의 기술 제휴가 끝난 건지 2001년에 지금의 마스코트인 라두가 탄생했고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죠. 오리온은 이렇게 기술 제휴를 통해서 부족한 경쟁력을 하나둘씩 확보해 나간 겁니다. 자, 이제 80년대 중반, 이때는 또 트렌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미국 스낵의 상징이랄 수 있는 옥수수 스낵과 감자칩이 국내도 등장했거든요. 1980년에 농심이 포테토칩을 출시하면서 이 시장에 먼저 진출했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83년에 벌어집니다. 롯데가 미국 제너럴 밀스와 기술 제휴를 맺고 버글스라는 옥수수 스낵을 들여왔거든요. 이것도 딱 보니까 아시겠죠? 지금도 스낵류 판매량의 2,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꽃갈콘입니다. 롯데가 이렇게 옥수수 스낵으로 재미를 보고 있으니까 오리온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옥수수 스낵을 만드는 건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밀 스낵을 만드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우선 반죽을 만들고 이걸 롤러로 밀어서 시트로 만듭니다. 그리고 모양을 찍어내서 오븐에 구워내죠. 그럼 과자가 됩니다. 비교적 간단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옥수수 스낵은 다릅니다. 글루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구운 방식으로는 과자를 만들기 힘들거든요. 옥수수 스낵은 압출기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압출기에 넣은 반죽은 뜨겁게 가열되면서 높은 압력 상태를 유지하는데요, 이 반죽이 다이를 통해 빠져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수분이 증기로 변하고 과자가 팽창하게 됩니다. 마치 뻥튀기처럼요. 그래서 옥수수 스낵은 유독 구멍이 많고 가벼운 거죠. 밀가루 스낵은 반죽하고 자르고 굽는 과정이 각각 독립적이지만은 옥수수 스낵은 아닙니다. 모든 과정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더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생감자칩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나 옥수수 스낵은 원재료가 표준화되어 있어서 늘 똑같은 컨디션의 과자가 나오지만은 감자칩은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감자의 모양과 크기도 다 다르고 품종, 재배 시기, 토양 조건, 저장 환경에 따라서 성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거죠. 이런 기술은 스스로 터득을 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리온은 또 한 기업을 찾아가게 되죠. 프리토레이. 돈슐랭에서도 자주 언급했지만 프리토레이는 미국의 스낵 업계 중에서 최강자입니다. 레이즈, 도리토스, 프리토스 등 명작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미국식 스낵의 근본이랄 수 있는 곳이죠. 마침 프리토레이도 한국 진출 파트너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인 상황인 겁니다. 1987년 오리온 프리토레이가 이렇게 설립되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미 데이트를 친 치토스를 오리온 프리토레이의 첫 번째 제품으로 출시합니다. 브랜드 파워가 이미 센 제품이기 때문에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죠. 치토스야말로 외국 과자라는 느낌이 낭낭하거든요. 이름도 그렇고 광고도 아예 미국 광고를 적당히 로컬화해서 사용했죠. 오리온은 이렇게 프리토레이의 기술을 통해서 옥수수 스낵을 만드는 법까지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감자칩을 준비하게 되죠. 프리토레이의 대표 감자칩 하면은 레이즈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아쉽게도 프리토레이에서는 레이즈를 국내에서 출시 못하게 됩니다. 국산 감자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프리토레이가 레이즈를 해외에서 생산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즈용 감자 품종을 직접 공급하거나 현지 재배해서 만드는 방식, 두 번째는 현지 감자 품종으로 레이즈를 만드는 방식이죠. 전자는 일단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후자는 아쉽게도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 감자가 레이즈와는 너무 안 어울렸거든요. 미국의 대표적인 감자 품종인 러셋 감자는 전분 함량이 높고 수분은 적습니다. 그래서 포슬포슬하기 때문에 튀김에 적합한 거죠. 반면에 우리 감자의 주종은 수미 감자입니다. 그런데 수미 감자는요, 튀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수분이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수분이 많으면 바삭해지기도 힘들고 쉽게 눅눅해진다는 단점이 있죠. 게다가 전분이 당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튀기면 색깔이 검게 변합니다. 당화한 전분이 마이야르 현상을 일으키면서 갈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감자칩만큼은 오리온이 직접 개발을 맡게 됐죠. 레이즈는 출시하지 못했지만 프리토레이의 기술은 배울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출시된 게 바로 포카칩입니다. 88년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 감자칩 시장을 주도하는 브랜드가 됐죠. 이후 오리온은 프리토레이의 또 다른 대표 상품인 썬칩과 도리토스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제대로 밀어붙입니다. 오리온은 정말 과거에 비하면 환골탈태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리온은 과자에 약하다는 이미지를 180도 뒤집어 놨으니까요. 1990년대 들어서 오리온은 스낵계의 강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리온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프리토레이와의 합작 관계는 2004년에 종료됩니다. 여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오리온의 해외 진출이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열티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게 됐죠. 이걸 계기로 두 회사는 17년 만에 갈라지게 됩니다. 오리온이 합작 회사의 나머지 지분을 450억 원에 인수했죠. 오리온 과자 이름이 바뀌게 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썬칩은 태양의 맛 썬, 도리토스는 도도한 나초, 치토스는 투니스로요. 이 중 투니스는 금방 사라지게 됐는데요, 제 생각에는 치토스를 상징하던 캐릭터가 사라져버리면서 외면받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리온과 갈라선 프리토레이는 2006년에 롯데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게 됩니다. 당시 롯데도 스낵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거든요. 치토스와 도리토스를 다시 맛볼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죠.
2010년대에 눈여겨볼 만한 기업은 바로 혜태저가입니다. 글리코, 가루비와 합작하면서 일본 과자들이 정식으로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당시 혜태는 신제품을 개발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외환 위기로 인해 법정 관리에 돌입했었고 2005년엔 경쟁사였던 크라운에 인수되면서 제대로 된 개발과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지금 당장 살아남기에 급급하니까 신제품 개발이 후순위로 밀린 건데요. 위험한 고비를 겨우 넘기고 나서 살아남긴 했지만은 포트폴리오가 제자리에 멈춰서면서 점점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택한 게 글리코 가루비와의 합작이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포키죠. 이전까지는 롯데가 거의 독식하고 있었던 스틱형 과자 시장에 균열을 냈고 나름 수익도 냈거든요. 이후 자가비, 오사츠 같은 과자도 나온 덕분에 혜태도 점점 회복세에 접어들었고요. 외국 과자들로 포트폴리오를 보강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2014년에는 허니버터칩이라는 엄청난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참고로 이것도 가루비와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과자고요. 라이선스와 합작 투자는 브랜드 파워를 단기간에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영리해 보이기도 하고 절박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라이선스에서 끝났더라면 의미가 없었겠지만 제조 노하우를 얻어서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기도 했으니 여러모로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이때 쌓아올린 기술력 덕분에 현재 국내 스낵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전에는 외국 과자면 파급력도 세고 화제성도 굉장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죠?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고 해외 배송도 예전처럼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외국 과자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최근 최애 과자는요, 도리토스 사우어 칠리 라임 맛입니다. 저는 이거 살 때마다 박스로 사다 쟁여두거든요. 이거 많이 팔려서 단종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